현재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하는 상황에 대해서 축구 관계자들의 놀라운 발언이 나온 모습인데요. 한국은 결과적으로 조 2위를 기록해서 F조 1위인 사우디를 만나야 하는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한국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주변국은 물론이고 아시안컵 조직위, 축구 관계자들까지 하나같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축구 경기를 보고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예상을 대폭 뒤집어 엎고 있는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한국 경기의 후폭풍으로 나비 효과가 일어나 참가국들의 이상행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을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와 클린스만에 대한 충격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클린스만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말레이시아와의 2조 3차전에서 3대3으로 비겼는데요. 이 경기를 지켜본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크게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말레이시아에서는 3전 전패를 당해 고국에 돌아가는 상황으로 예상을 했으며, 지금까지 말레이시아가 조별 예선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 매우 컸습니다. 김판곤 매직으로 통하던 말레이시아는 지금까지 다양한 팀과에서의 성적이 매우 좋았었고 아시안컵의 기적과 같이 진출했기 때문에 당연한 기대감이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 그것도 한국을 상대로 무려 3골이나 넣으면서 승점을 따낸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추가 시간에 극장 동점골을 넣어서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로 인해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영웅으로 등극한 상황이죠. 말레이시아 언론에서는 아시아 최강자인 한국을 상대로 3골을 넣었다 라고 크게 자랑스러워하며 대서특필했고, 말레이시아 팬들은 막판 극장골을 보면서 조별 탈락이라도 크게 기뻐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안컵 조직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아시안컵에서 3골을 넣은 게 사상 최초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중국에서는 한국은 중국보다 실점이 많다고 뼈를 때렸습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 어쨌거나 1실점이고 한국은 총 6실점이나 했다는 겁니다. 실점만 봐서는 한국의 수비 조직력을 중국이 조롱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처럼 최고 득점 기록을 세우며 김판곤 감독의 주가가 더욱 치솟게 된 것이죠. 한국인들도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마지막에 독일을 이기며 크게 기뻐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자국 선수들을 보는 축구팬들은 이처럼 열광하게 되죠. 한국 축구팬들도 김판곤 감독이 한국 때문에 평판이 나빠지거나 경질당하는 건 원치 않았죠.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일본의 반응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은 이라크 패배 이후 크게 자존심이 상했으며 비판 여론이 매우 크게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일본 대표팀 선수들의 나태한 모습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였으며, 이라크에 일격을 당하자 결국 일본에서는 조 1위를 왜 차지하지 못했냐며 비판당했습니다. 게다가 이라크에게 패배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일본은 아시아 제1의 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을 잃은 상태이고 이제 눈치게임을 하면서 다른 조 1위가 누구인지를 봐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16강에 2조 1위인 한국이 등장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국면이었죠. 일본에서는 한국이 16강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는 순전히 일본 책임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일본이 1위를 했다면 이럴 일이 애초에 없는데 스스로 최악의 상황을 자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일본에서는 안심하면서도 전혀 의외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일본 최대 포털 야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을 피해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도 오늘 한국은 어딘가 이상했다, 일부러 지지도 않았는데 이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오늘 클린스만 감독의 선발 명단을 확인한 한국과 일본은 모두 크게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풀주전이 등장했고 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한국에는 옐로우 카드 누적이 많으며 손흥민, 김민재 등도 카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한일전 확률이 큰 것도 있으며 16강 상대가 그 누구라도 말레이시아전의 카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많은 축구 관계자들은 클린스만 감독이 대거 로테이션을 돌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주전 중에 카드를 받은 선수들은 모두 빼줘야 하는 게 당연한 맥락이었으며, 손흥민을 비롯해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도 모두 그럴 것이라 예상한 겁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여전히 손흥민을 풀타임으로 돌렸고 김민재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옐로 카드는 우발적으로 등장하며 때론 심판이 잘못 판정해 카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흥민이 바레인전에서 옐로 카드를 받는 과정도 사실상 잘못된 판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손흥민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피하려고 넘어졌는데 카드를 받았다고 억울해했고, 축구 관계자들은 옐로 카드는 가장 조심해야 하고 심판이 자기 맘대로 하기 좋다고 했습니다. 바레인전 중국의 마닝 심판이 한국에 5장이나 남발했던 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놀란 것은 한국이 풀주전을 내세운 것은 조 1위를 노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클린스만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이에 대해서
한국은 조 1위로 올라가겠다라며 16강이 누구인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실제 풀주전을 내세웠는데 이를 보고 일본에선 한국이 두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재 한국은 16강이 확정인데 굳이 로테이션 없이 경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일본을 만나도 좋지만 조 2위나 심지어 3위라도 토너먼트 특성상 나쁜 선택은 아닌데 굳이 조 1위를 하려는 저희를 알 수 없고 한국은 카드도 많아 문제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을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클린스만을 이해 못한 건데요. 클린스만은 매우 큰 실수를 한 것은 이내 곧 드러났는데요. 요르단은 감독이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했습니다. 일단 요르단 감독도 클린스만 감독처럼 조 1위를 해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요르단은 경기 내내 일부러 바레인에게 패배하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최근 요르단은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6대1로 패배하면서 일본에 대한 공포감이 있었으며 굳이 자신들이 바레인에 이겨서 일본을 만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요르단은 바레인에 1대0으로 졌으며 조 3위로 일본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르단의 행동을 보고 이상하다고 탓하는 축구팬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이런 것이 실리를 챙기는 행위이고 요르단은 자신이 할 행동을 가장 적절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은 한국팀에 아무런 이득이 없이 주전들을 풀로 내세웠는데요. 정작 문제는 한국팀의 경기 내용이 너무 좋지 않았으며 필드골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팀은 조규성이 욕을 먹고 있는데 사실 벤투 감독 월드컵 때 조규성은 가나전 2골을 넣었으며 한국은 현재 남미에서 가장 강한 팀으로 꼽히는 우루과이를 상대로 비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불과 1년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한국은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은 벤투 감독에 대해 옛날 스타일이라면서 비판했고 그러한 올드 스타일을 벗어나야 한국 축구가 발전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클린스만은 무전술입니다. 중원이 텅 빈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팀이 약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한국에 없고 외유만 일삼던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이러한 사달을 냈다는 이야기인데요. 불과 1년 전 빌드업 축구로 한국의 중원은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실제 월드컵 때 우루과이를 꽁꽁 묶고 공격적으로 전개했던 중원의 모습은 굉장했었는데요. 특히 이강인이 중원에서 휘젓는 모습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날아다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개인기로만 골을 성공시키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이강인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한국은 더욱더 고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일각에선 지금까지 한국은 강팀과는 평가전을 제대로 치르지 않은 모습이 이어졌으며 아시안컵을 앞두고 약체들과 주로 경기를 가졌고 대부분 선수 개개인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런 선수들은 그 자체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들이긴 하지만 축구는 조직력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결국 미천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이 버텨온 것은 주장 손흥민이 선수들을 이끌고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황인범을 비롯한 유럽파들도 한몫을 해줬기 때문이지 절대 감독의 전술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며 아시안컵의 불안감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클린스만 감독의 인선부터 해서 총재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이면 아시안컵 중도 탈락도 우려되고 감독 경질의 가능성도 크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이 16강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클린스만호가 결승까지 올라가더라도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면서 손흥정 감독의 말처럼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차라리 처절한 패배가 낫다는 말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